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여러분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 없으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서는 물이 다 새어버리는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 내 마음이 휑하니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니 말이죠. 우리 잠깐 동안 마음 점검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정에 구멍이 나 있는 분들은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외로우셨을 테고, 믿음에 구멍이 나 있던 분들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마음을 주기 전, 믿음을 가지기 전, 지금 내 마음에 허전한 공간은 없는지, 혹시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는 아닌지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의 주제가 두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두통은 전화나 문자 상담 코너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병인데 그만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통이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두통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자체의 문제들이죠. 두통을 느끼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머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죠. 근육이나 그 근육에 붙어 있는 세포들에서 느끼게 되는데, 근막들, 특히 뭐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옆에 있는 척두근이나 또는 우리가 목을 돌리거나 또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이 흉쇄유돌근이나 또는 옆쪽에 또 뒤쪽에 있는 후두근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척추가 틀어져 있는, 특히 목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 세 번째는 턱관절의 문제, 그리고 머리 자체 내에서 볼 때는 지주막하 출혈이나 또는 뇌 종양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화기가 안 좋아서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액이 너무 부족한 경우, 예를 들면 생리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분노 같은 이렇게 감정이 너무 격앙됐을 때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나 외상 같은 경우나 나타날 수 있죠. 맞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머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두통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언제 주로 두통이 발생을 하나요? 제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온도차, 일교차, 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과로했을 때나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제 감기 걸렸을 때, 과로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외부의 차가운 기온 또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쐰다든지 했을 때 그 찬 기운에 쐬게 되면 또 우리가 으실으실 춥다, 으실으실하다 또는 춥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이 찬 기운들이 인체 후면 또 앞쪽으로 들어갔을 때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목 주변에 인후부 쪽에 문제가 생기지만 뒷편으로 가서는 뒷머리나 어깨 쪽,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뭉치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힘들어지죠. 이제 몸이 차갑거나 과로한 사람, 또 얼굴이 희거나 키가 큰 사람들한테서 또 턱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한테서 두통이 잘 생기게 되고 목뼈가 1번이 틀어져 있으면 두통이나 편두통은 목뼈 1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1번 틀어져 있는 것 같이 개선시켜주면 두통이나 감기 증상 이런 게 같이 잘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이렇게 네. 드라마에서도 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뒷목 잡고 뭐 이렇게 그쵸.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죠. 정말로 저는 이게 두통부터 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두통 사람 몸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 그런데요. 감기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아픈 곳, 뭐 감기 걸렸을 때 내가 머리가 아프다, 또는 어깨가 아프다, 또는 허리가 아프다, 또는 설사한다, 또는 토한다. 이게 그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 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랬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는데 네.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아홉개 내신경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턱관절이 움직임의 중심축이 되는 게 목뼈 1번, 2번인데 특히 목뼈 1번이 두통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뼈 1, 2번 옆으로 나오는 신경들이 후두하근이나 또는 뒷머리 쪽에 있는 신경들 또 인대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근육이 뭉치고 틀어지고 하면서 두통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양방에서는 후두신경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턱관절의 안정화를 꾀해주면서 목뼈 1번 틀어진 거 치료해주면 좋아지죠. 어떤 분들은 이거 감기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턱관절 틀어진 게 너무 심해서 그런 경우였었기 때문에 턱관절을 딱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 자리에서 80% 이상 증상이 확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제 주변에 누구는 네. 이제 자기는 주로 이제 머리가 아픈데 네. 이게 머리에 뭘 뒤집어 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머리에 뒤집어 쓴 게 도대체 무슨 느낌이냐. 아, 저는 그게 잘 이해도 안 가고 그쵸, 그렇던데 그게 실제 질병인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습열 두통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 습기가 많으면서 열도 있는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우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죠. 평상시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사우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눈앞이 좀 흐리흐리하거나 머리가 맑지 못하고 뭐 시원한 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뭐 술 드시고 나서도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무거운 사람 또 몸 안에서 그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열이 많은 사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장마철 더울 때 꿉꿉하면서 눅눅하면서 이렇게 찌뿌둥하면서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늘상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도 보면 얼굴도 좀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열이 많아서 생기는 거니까 잠자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수 같은 이런 체액이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게 하시고 소변이 좀 나갈 수 있거나 또는 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운동하시거나 하면 좋죠.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탐식하거나 폭식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뭐 묶어놓은 것 같이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목이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고요. 소화기 네. 쪽에 좀 비습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끈적끈적한 그런 음식들 예를 들면 뭐 짬뽕 국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시는 게 낫죠. 몸에 열도 너무 많고 습기도 너무 많으니까 습기를 줄여주고 열도 줄여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좋아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습기가 너무 많아서 생긴 병이니까 오히려 좀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그쵸. 될 수 있겠네요. 예, 한의학적인 치료의 핵심은 균형이거든요. 네. 너무 건조하고 마른 사람은 습기나 아니면 뭐 주스나 과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체액이 많은 즙이 많은 것들 먹어서 체액을 좀 보충시켜 줘야 되고요. 너무 건조하면 그렇고 너무 많으면 적게 들어오게 하면서 오히려 좀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방이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고, 그렇죠. 예, 또 너무 비온 장마철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제습기를 틀잖아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두통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진다. 네. 뭔가 좀 약간 근육이 경직되는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두통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한의학적인 용어로는 담궐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담 네, 걸린 네. 것 같은 뭐 이런 두통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뒷목이 뻣뻣하고 무겁고 하는데 담이 생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내 걸로 흡수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때 생겨요.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이나 차가운 거 많이 먹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잘 토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어지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1번 차가운 거 생으로 먹는 것들을 적게 먹어야죠. 뭐 야채라든지 생야채나 또는 생선회 같은 거 조금 적게 드시게 되는 게 낫고 만약에 꼭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 생선회 같은 경우는 좀 고추냉이를 초장이나 고추장에다가 섞어서 조금 더 맵게 또는 뭐 매운맛 나는 고추나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걸 같이 네. 곁들여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일식에 생강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초생강 같은 게 있는 이유가 차가운 성질을 균형을 맞춰줘서 매운맛으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함이죠. 또 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화 잘 되는 차 같은 거 좀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도 소화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적게 드시는 게 낫고 차가운 음료수 안 먹는 게 낫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만 먹거나 또는 네. 야채만 먹거나 이런 경우들에서도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매운맛 나는 생강이나 또는 뭐 고추나 이런 또는 카레가루나 강황이나 뭐 울금이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거 같이 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심한 분들은 이제 어지러워지면서 이렇게 꼭 구름 바른 것 같다, 멍하다, 어지럽다 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소화기가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서 소화기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서 치료해주면 잘 낫는데 이분들도 목배 1, 2번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목배 1, 2번하고 흉추 6번 위의 계통, 위 쪽의 기능들을 같이 봐주면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뒷목이 좀 뻣뻣하고 좀 머리가 무겁다라는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몸이 차다라고 좀 예, 그런 경우 분들이 많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좀 얼굴도 희고 또 여리여리한 여성분들한테 좀 잘 나타나고 추위 잘 타는 사람 또 입맛이 짧고 입이 짧고 먹는 거 좀 편식하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좀 소화기 좋게 해줄 따뜻한 차를 먹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하면 좀 좋아지죠. 그렇게 네.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생리통이 네. 올 때마다 이게 두통이 같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생리 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생리하기 전에 네, 생리 전 네.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생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혈액이 네. 빠져나가면서 기운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컵이나 이런 데 물이 차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기운이 부족해지니까 머리가 좀 댕댕거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네. 생리를 주관하는 게 보통 이제 허리뼈 3번, 청골 1, 2, 3, 4번인데 청골 1, 2, 3, 4번이 이 뇌의 바닥을 형성하는 저평골이라는 뼈하고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평골이 틀어지면 뇌 바닥이 틀어지니까 뇌가 조금 더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한의학적인 이론으로 음두 양두 이론이 있는데 아래쪽 생식기 쪽하고 위에 머리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이 밑에가 위에 원인이 돼서 위에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위에가 문제가 생겨서 아래가 원인이 되는 위에가 원인이 돼서 아래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로벳 반응계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이 골반이나 천골, 허리뼈 3번의 원인이 목뼈 1, 2번 그리고 목뼈 3번에 영향을 미쳐서 같이 두통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족한 거 채워줘야 되고 좀 잘 드시는 게 좋고 또 다리 꼬우는 거 조금 섹시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네. 자궁이나 골반 앞쪽에 있는 게 방광, 그 다음에 자궁, 그 다음 대장인데 골반이 틀어지도록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로 서거나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니까 틀어지면 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도 틀어지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뒷호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앉으면 그 지갑 높이만큼 골반이 틀어지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파지고 그것 때문에 안쪽에 있는 방광이나 또는 뭐 전립선 또 대장 쪽의 문제들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생길 수 있죠. 그거만 제거해 주셔도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뒷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가방에 넣어 다니고 아니면 앞에 바지 호주머니, 앞 호주머니에 넣거나 그렇게 해서 다니죠. 생리 때도 생리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고서 보통 이제 생리 때 나타나는 두통의 대부분은
자궁이 차가운 사람,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 발이 차가운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발은 아랫배에서 뻗어나가는 뿌리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발을 만져보면 발이 차가우면 이 사람 아랫배가 차가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뭐든지 하면 이분 분들은 두통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습관들이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서로 우리 몸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들이나 자세들이나 이런 태도들만 좀 바꿔도 마음 생각만 바꿔도 좋아집니다. 그 외에도 좀 두통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외상 있죠. 어디 부딪히거나 맞거나 또 그래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장애로 생기는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도 있고요. 뇌졸중, 우리가 보통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각각의 경우들을 같이 체크해봐야 되고 이런 좀 특별히 그냥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두통인 경우에는 응급실 가시거나 또는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낫죠. 특히 그 뇌출혈 같은 경우는 발병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네. 그때가 골든타임인데요. 그때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별로 없게 되는데 잘못하면 급사하실 수도 있죠. 근데 박사님 모야모야병이 뭐죠? 예, 모야모야병은 네. 이제 이 측두부 쪽에 머리 옆쪽으로 없는 혈관들이 좀 막 생기는 거예요. 꼬불꼬불꼬불하는 혈관들이 생기는데 이 병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모야모야병이 있는 경우는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네. 뇌동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꽈리처럼 생기는 경우, 이건 시한폭탄이거든요. 모야모야병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줘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야모야병이나 뇌동맥류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턱관절의 문제, 그리고 그 교합의 문제, 그리고 목배 1, 2번의 정렬의 문제가 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네. 같이 치료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수술하고 나서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증상들을 해소를 위해서 같이 치료해 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두통이 좀 턱관절과 많은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아주 많죠. 우리가 음식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음식을 먹으려면 씹어야 되고요. 그쵸. 음식을 씹는 근육 중에 저작근 중에 측두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머리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두개골 23개는 서로 이렇게 수처돼서 이렇게 봉합이라고 하는 거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저작하는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면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한쪽 근육이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극도 내익상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같이 움직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이 턱관절 관절 균형이라든지 또 관절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오는 옆으로 지나가는 아홉 개 내신경의 문제, 목배 1, 2번의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통은 턱하고 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럼 좀 두통이 턱 치료로 인해서 네. 좀 완화됐던 실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10년 동안 두통이 있었던 분이신데 네. 그 해외에서 이주해왔던 분이신데 10년 동안 아프셨어요. 이번에 아침부터 보통은 이제 점심때쯤까지 심하면 오후에도 나타나고 더 심하면 구역질도 하고 구토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TBA라고 하는 표준 장치를 착용하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운동을 3번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또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그 TBA 표준형 장치를 착용하고 하면 그 턱관절 사이 프레이 스페이스 건강한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니까 목배 1, 2번이 틀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두통이 생긴 원인이 목배 1, 2번이 틀어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보고 치료했더니 되게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걸 혹시나 싶어서 이분 엑스레이 다시 봤더니 목뼈가 코를 앞쪽으로 봤을 때 목뼈의 커브가 C자형 커브여야 되는데 이게 역C자형 커브가 생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같이 치료하니까 피로감이나 요통이나 양쪽 손목 아픈 거, 코 막히는 증상도 같이 좋아지고 턱 소리가 한 60% 이상 좋아지셨죠. 보통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많이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턱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보통 2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턱 소리가 나타나면 내 문제가 조금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양귀비도 네. 평생을 이제 만성 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좀 24시간 계속해서 약간의 두통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분들 있거든요. 예, 약간씩 있는 경우면 괜찮기도 한데 이제
보통 이런 24시간 있는 두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 벨리반이 틀어져 있는데 그게 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턱의 문제, 특히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을 때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맷돌처럼 위아래에서 이렇게 도는 것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조금 음식을 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음식을 씹게 되면 치아의 배열, 정렬도 좀 틀어지고 안면비대칭도 같이 나빠지게 되는데 네. 이분은 24시간 두통이 있었는데 치료해보면 재밌는 게 치료하면 할수록 안 아픈 시간이 길어져요. 첫날은 한의원에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만 안 아프고 나머지 계속 아팠고 둘째 날은 한의원 문 열고 나가서 버스 탈 때까지 그다음 세 번째 날은 버스 타고 서너 정거장 그 다음에 30분, 35분, 45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점차 안 아픈 시간이 늘어나고 두통의 정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른 같이 있는 증상들도 같이 줄어들면서 되게 좋아지셨죠. 그래서 그 FCST 턱관절 균형의학으로 치료를 해보니까 두통은 정말 잘 낫고 정말 쉽게 낫고 또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정말 좋은 치료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턱 관절에 소리가 날 정도면 뭐 두통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턱 관절 소리라는 게 어떤 소리인가요?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본인이 느끼는 소리가 있어요. 턱관절에서 좀 뭐 모래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덜크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이게 이제 턱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정상 위치가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인 위치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뭐 기포가 생긴다든지 하면서 나타나는 소리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관절을 꺾을 때 딱딱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네. 본인은 느끼게 돼요. 그런 소리들이 납니다.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나나요? 예, 할 때마다 납니다. 원래는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가 주먹 쥐었다 폈다 할 때도 소리 안 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여기도 네. 관절이라서 관절이 움직일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윤활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뭐 CT나 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턱관절 사이의 공간을 보는 거죠. 턱관절 사이에도 디스크가 있거든요. 목이랑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간격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것 방법 중에 하나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입을 닫았다 벌렸다 할 때 소리가 좀 난다 싶은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전문적인 거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 안 해보시는데 저희 한의원에 와서 처음 해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턱관절에 이렇게 소련을 대시고서 네.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할 때 네. 자기 손으로 본인 손으로 이렇게 막 눌러봐요. 네. 눌러보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턱관절의 세 번째 증상이거든요. 안 아파야 정상이. 아프면 내가 턱관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누르는 지점이 어디죠? 입을 벌릴 때 이렇게 입을 벌릴 때? 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귀 바로 앞에 앞쪽에, 부분. 네. 네. 귀 바로 앞쪽에 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거- 푹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세게 누른 상태에서 입을 네. 다물어 보는 때 아프면 본인이 턱관절 증상의 6가지 중에 3번째 있는 거죠. 좀 네. 더 심하면 4번째가 음식 먹을 때 아픈 거고 5번째가 음식 안 먹을 때 아픈 거고 6번째는 입이 안 벌어지는 개구장애까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이렇게 입 벌리고 닫고 할 때 턱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첫 번째 증상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웬만큼 그 정도적인 증상들은 우리 몸에서 다른 부분들에서 상호 보완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소리가 나거나 또는 통증이 있으면 그 경우는 특히 통증이 있으면 치료하시면 빨리 나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두통이 그러면 또 뭐 다른 증상들을 유발하기도 하나요? 뭐 장기간 지속됐을 때? 그렇죠. 두통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턱관절의 문제나 또는 근육의 문제, 다른 장기들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일자목 같은 경우에 또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경추는 목뼈는 이 머리에서 몸으로, 몸에서 머리로 신경들이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터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C자형일 때 제일 최고의 성능이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 중에서 일자가 되어 있다면 자동차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인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뼈가 C자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건강해 보이고 예쁘고 표정이나 아니면 얼굴 붓는 거나 두통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데 그게 일자가 되거나 또는 역시자 형태 뭐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습관이 안 좋거나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나 또는 신경 또는 림프들 이런 것들의 기능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뭐 단기기억 뭐 이제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부딪혀가지고
이 외상에 의한 경우인데 네. 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두통도 생기고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딱 들어와서 무슨 얘기하고 나면 조금 전에 내가 뭘 얘기했는지 잊어버리는 친구였는데 반에서 1등 하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네. 한 5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뭐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왔는데 저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문제가 목표 1, 2번 정렬이 틀어진 게 문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줬더니 되게 빨리 나았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정상이 되니까 아버님이 되게 빨리 호전됐다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도 나네요. 네. 그럼 좀 다른 치료 사례 같은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그 불면증이랑 두통이랑 뭐 어깨 통증 그리고 불안한 거, 어지러운 거 그리고 또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원 한 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119 타고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검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찍어보시고 내 MRI도 찍어보시고 그랬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보기에는 목의 문제예요. 예. 목뼈 1, 2번 틀어져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죠.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엑스레이 보니까 심한 1.5기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몽롱하고 빙빙 돌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이 안면 비대증도 되게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균형을 맞춰주면서 치료해 주니까 이분은 이게 목뼈가 일자가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랑 신경이랑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안 좋아지면서 두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치료해 줬더니 13번 치료해 줬는데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게 좋다고 하시면서 가시게 되신 경우도 있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공황장애의 두통에 비염까지 있던 분인데 네. 예, 공황장애도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네. 좀 어떻게 될까봐 내가 막 이렇게 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잘 놀래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패닉 디스오더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뇌의 문제인데 두통도 목표 1번의 문제고 뇌의 문제도 목표 1번의 문제고 그리고 비염 같은 경우도 목표 2번의 문제니까 목표 1, 2번 정렬을 치료해주면 좋아지겠네. 그래서 이번도 이제 목뼈가 역시자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역시자 형태가 정상적이 되도록 좀 딱딱한 베개를 베도록 하면서 이 치료를 같이 해드렸더니 6개월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한 23번 정도 받으셨는데 여러 증상들이 한 80% 이상 좋아지시면서 치료 종결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분이 한 4년 만에 오셨어요. 허리 삐거됐다고 4년 동안 잘 지냈다고 그러시면서 그동안 되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뭐 간식도 사오시고 그러셨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없는데 네. 다른 검사에는 정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턱관절하고 목뼈 1, 2번 또는 목뼈 경추 전체의 커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일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턱관절 균형의학 전문으로 하시는 스님들한테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소개받고 나서도 3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3년 후에 가시는 것보다 지금 가시면 3년 빨리 가게 되니까 정말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두통에. 근데 그런 원인이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팔이 부러졌다든지 네. 아니면 극심한 고통이라든지 이러면 또 네. 이제 바로 병원에 가시겠지만 네. 이게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네. 괜히 뭐하러 돈을 쓰라 사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삶의 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치료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두통이 있게 되면 네. 한의학에서 볼 때는 눈이 아프거나 코가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두통의 큰 범주 안에 넣고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몸 전체에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돼요. 통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이나 머리를 안 아프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또 그래야 우리가 결정도 잘하게 돼요. 머리가 아프면 귀찮거든요. 네, 그렇죠. 대충 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의 업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들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런 분들은 좀 운동하면서 땀 내주거나 또는 노래를 하거나 또는 뭐 여행을 하거나 하시면서 뭔가 우리 몸에서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좋아질 때는 뭔가를 배출하거나 배설하거나 분비를 하면서 좋아져요. 결이 올라서 땀을 내거나 네.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후 쉬거나 또는 운동하면서 땀을 내거나 또는 사우나 가서 뭔가를 내거나 또는 화장실 가서 작게 보고 나서 편하니까 작을 소자에 편할 편자 써서 소변이고 크게 하고 나면 아주 시원해졌다고 대변이라고 하는 것도 대소변도 편해지는 것도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나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좋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은 좋아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필요성을 내가 어느 만큼 느끼느냐가
치료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필요성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대로 치료하는 데 가서 치료하면 아주 쉽게 정말 두통은 잘 나아요. 정말 잘 나아요. 그러니까 더 병이 악화되거나 뭐 네. 다른 여러 가지에 조금 더 뭐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쵸. 조기에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조기에 치료하는 게 낫습니다. 3년 이후에 가는 것보다 지금 가시면 3년 빨리 가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두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녹용입니다. 녹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녹용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녹용은 한의원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네. 그 녹용은 쉽게 말하면 그 자동차의 터보 엔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사슴은 뿌리 달린 동물들 중에서 뿔에 유일하게 피가 흐르는 동물이죠. 늦봄에 사슴의 뿔이 저절로 떨어진 후에 그 자리에 새롭게 자라는 뿔을 녹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떨어나간 뿔은 녹각인데 이 녹각은 딱딱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뼈나 관절 쪽에 많이 쓰고요. 녹용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용모도 있고 또 이 안에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는 경우 또 몸이 아주 많이 허약한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도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고 아주 좋은 약재, 귀한 약재이죠. 그리고 네. 어린아이 경우에는 이제 발육을 좀 더 촉진해줘서 저항력도 증강시켜주고 청장년에게는 건강 유지, 중년 사람들이 드시면은 강장하고 노화 방지가 되고요. 또 노인분들이 드시면은 신체 약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혈액을 보충시켜주니까 혈액 흐름이 좋아져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녹용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체질이 허약한 소아나 또는 뼈가 늦게 다치거나 이게 정수리 부분에 또는 치아가 늦게 자라거나 하는 경우에도 녹용이 정말 좋습니다. 발육을 촉진시켜주고 골격도 튼튼하게 해주죠. 이 지능도 발달시켜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약에 붙여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녹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위에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위장 단계도 줄여주고 소화흡수도 넣게 좋아지게 해주는데 주로 이제 혈액을 순환을 좋아지게 해주니까 손발이 차갑거나 또는 다리 시리거나 무릎 시리거나 또는 발 시리거나 하면서 아픈 분들, 식욕 부진인 분들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게 되는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혈액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녹용을 쓰면 참 좋고 기운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환기 같은 걸 같이 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녹용이 여성분들에게도 좀 좋다면서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면서 우리 몸에서 혈액이 나가게 되니까 그럼 부족한 혈액을 만들어줘야 되고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녹용이 머리를 뚫고 두개골을 뚫고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 혈액이 많고 이 뼈를 뚫고서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피를 만드는 곳은 척추와 대퇴골 같은 큰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골수 기능을 조금 더 강장시켜주고 또 이런 곳에서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리한 이후나 또는 출산 이후에 몸이 약해졌을 때 보충해 주는 데 되게 좋죠. 산전에도 도움이 되고 출산할 때에도 출산하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녹용을 단녹용탕이라고 해서 녹용만 달여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습관성 유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또 체질이 허약한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습관성 유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달이라고 표현하는데 1, 3, 5, 7 이때 보통 한 3일에서 한 5일 좀 길면은 7일 정도씩 잠깐씩 약을 먹어주면서 유산이 안 되도록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녹용이 그래서 보혈약 또는 보정약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약은 열이 좀 많죠. 그래서 추위를 타고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데 반대로 나 몸에 열이 되게 많아. 그리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녀. 안 추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이 너무 난 내 몸이 더운데 거기다가 집에 보일러 떼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녹용 같은 거 조금 적게 드셔야 되는데 만약에 선물로 들어와서 꼭 드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맹문동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맥문동이요. 예, 맥문동. 그 약이랑 같이 드시면
명문동이 조금 열을 조금 줄여주면서 체험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녹용이 열기가 많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거나 자주 드시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용 드실 때는 술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녹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1이고요. 나이는 81세입니다. 네, 몸무게는 58kg고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버님은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은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신가요? 아,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 변비가요? 그래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며칠에 한 번 보시나요? 며칠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약을 사 먹으면 잘 나오다가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약 뭐 누구 싶은데 화장실 가면 안 나오고 아주 곤욕스럽고 그렇습니다. 약을 안 사 드시면 며칠에 한 번 정도 되면 보시나요? 아버님? 약을 안 먹으면 한 3일 만에 3, 4일에 걸립니다. 3, 4일이요. 네. 변비가 심하시면 네. 뭐 운동은 좀 하시나요? 걷는 거라든지. 예, 운동도 많이 하고 먹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 보기보다는 운동도 많이 하고 먹기도 많이 먹고 그런데 입이 썩고 네. 막 그 밥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습니다. 입이 쓰시고 입맛도 떨어지시고. 네. 네. 그리고 왜 그런가 싶어서 약국 가서 그냥 급해서 약을 사 먹으면은 네. 또 잘 나올 때가 있고 또 안 먹어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커피 드시나요? 커피는 안 먹고 있습니다. 아. 자극성 많은 거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변비가 심한 경우는요. 이제 네네.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 대장의 기능들이 좀 떨어지고 몸 안에 체액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종합 네. 검사하는데 대장 위 내시경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상이 있으면 너무 큰 문제인데 이제 그건 없으니까 네네. 다행인데 대변이 네네. 3일에 한 번씩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윤활유 같은 것처럼 그 체액이 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아버님 드시는 예. 음식들 중에 그 미역이나 다시마나 또는 이런 해조류, 김 같은 종류들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네네. 돼지고기 좋아하시면 돼지고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네. 과일 종류나 또는 아로니아나 포도 같이 이런 검은색이나 보랏빛 나는 즙이 많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아버님 경우 같으면 이제 키에 비해서 체중으로 볼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이 마른 체격은 아니지만 좀 변비가 심하시다고 하면 대장 쪽에 좀 네. 체액을 공급이 좀 더 많이 되는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네. 작약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체질과 상관없이 드셔도 되나요? 증상이 있을 때는 드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일단 대변이 소통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네.
이 대변이 3일 내지 4일에 3번 본다고 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통만 더 잘 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번씩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몸은 훨씬 더 건강하게지게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뭐 다른 네. 걸 뭐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주의할 거는 한 두어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매운 음식, 네네. 너무 맵거나 또는 너무 열이 많은 음식 같은 건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좀 섬유질 좀 더 있는 걸 드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아까 입이 쓰다고 하셨잖아요. 입이 쓴 네네. 사람들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갱년기 때나 또는 신경 쓰는 게 많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마 네네. 예,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신경 많이 쓰면서 예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요즘 봄에 나오는 봄나물 같은 것들도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쓴맛 나는 것도 괜찮고 네. 커피를 좋아하시면 에스프레소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커피도 이렇게 사시켜서 대변이 좀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커피 한 잔씩 모두 괜찮습니까? 뭐 지금 정도 같으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대신에 네. 커피 드시면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유를 진한 걸 좋아하시면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장에 체음이 부족한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폐음을 보충해주면 대장 쪽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커피에다가 네. 우유를 넣어서 드시는 그 카페라테 같은 게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철 봄나물 음식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63에 50kg고 34살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신가요? 제가 그 두 가지인데요. 어깨랑 설사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 왼쪽 어깨랑 쇄골뼈가 계속 욱신욱신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팔을 들거나 돌리면 더 아프고요. 네. 또 설사는 거의 매일 해가지고요. 설사는 매일 그럼- 몇 번 정도 하나요? 많을 때는 한 3번까지 해요. 네. 그 설사하는 게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그거는 꽤 몇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매운 거나 차가운 거 먹으면 더 바로바로 막 나오고요. 네. 배에서 막 소리 날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막 손이랑 배는 차가운데 얼굴이랑 목에서는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네. 다리도 퉁퉁 붓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요. 네. 두통도 좀 있고요. 네. 두통도 있고 목 어깨 붓고 손발도 차갑고 그리고 네. 머리 어깨 쪽에서 머리 쪽으로 네. 땀도 나고. 네, 땀이 네. 많이 나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한 두 네. 가지 증상이 같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어깨 아픈 거하고 설사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깨가 아픈 분들이 호흡기가 안 좋거나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 설사하고 나타나니까 어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대장의 기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하셨던 왼쪽 어깨하고 쇄골이 아프다 했는데 이게 어깨가 움직일 네네. 때 쇄골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돌아요. 팔을 들거나 움직이거나 그럴 때. 그래서 이럴 때 아픈 분들은 쇄골 있는 부분을 좀 눌러지거나 쇄골 위아래 있는 근육들을 좀 마사지를 해주거나 그러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쇄골이 움직이지 않아서 쇄골이 손을 대고 팔을 올려고 보면 쇄골이 원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 움직임이 그 견쇄관절이라고 하는데 어깨하고 쇄골 사이 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네. 마사지 해주거나 따뜻하게만 해줘도 좀 좋아지고요. 어깨가 아픈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차가워서 생기거든요. 추운 데서 자거나 춥게 자거나 차가워서 생겨요. 그런데 네. 본인 같은 경우에 설사를 하루에 3번씩 한다고 하니까 이건 네. 문제죠. 설사를 잡아야 돼요. 네. 설사를 잡으려면 일단 네. 첫 번째 뭐 매운 거나 찬 거에 다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섞여 있는 경우인데 거의 대부분 찬 거에 좀 반응하는 분들이 많고요. 혹시 네. 그 설사하고 나서 항문에 자결감, 항문이 화끈화끈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설사하고 났을 때 이렇게 뭐 건더기 같은 게 보이나요? 아니면은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일단 그
배변했을 때 자결감이 없으면 화끈거리는 감이 없다면 그건 거의 차가운 쪽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네. 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생강이나 건강차 같은 거 드시는 게 낫고 또 네. 매실 에키스를 가지고 만든 매실차를 꾸준히 물 대신에 상복하시는 게 나아요. 카레 같은 거 네. 많이 드셔야 되고요. 아랫배가 네. 따뜻해지면 손발 차가운 것도 같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깨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는데 어깨 네. 아픈 것이랑 또 손발이 차가운데 위쪽으로는 열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네. 상하, 딱 너무 나요. 네. 예, 위아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위쪽으로는 열이 나고 밑에는 차갑고 나타나는데 어깨 쪽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목에서 나가거든요. 목표 4, 5, 6, 7번에서 나가는 신경들이기 때문에 목 네. 주변에 틀어져 있는 거 이것도 조금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건 대변 상태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어깨 쪽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핫팩 네. 같은 거 해주면 좋은데 핫팩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뭐 수건에다 물을 좀 적셔가지고요 네. 비닐 같은 데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거나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콩이나 이런 걸 좀 구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뭐 주머니 같은 데 네. 넣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네. 핫팩 같은 걸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 괜찮죠. 그리고 뭐 아랫배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 반신욕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반신욕도 도움이 되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 뭘 하든지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네네. 지금 증상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네. 이 설사하시고 그러면은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실 거고요. 기운도 없을 거고. 네, 맞아요. 예, 추위도 잘 없어요. 타실 텐데, 그죠? 추위도 잘 타긴 잘 타는데 더위를 너무 타요. 그러시구나. 예. 네. 그러면은 좀 치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분은 조금 일단 설사를 하루에 3번씩 하면 이건 치료의 범위에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설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케켈 운동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강차나 건강차 같은 걸 상복하셔야 되고. 케켈 운동이 어떤 거죠? 케켈 운동은 이제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는데 네. 항문 조이는 운동이에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예, 항문 한 5초 정도 조였다가 네. 풀었다가 다시 또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걸 이제 5번을 하는 걸 한 세트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걸 뭐 하루에 여러 번씩 상시. 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신호등에 기다려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쉬고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항문 조여주는 운동을 하면 이것도 이제 코어 머슬 중에 하나인데 이 장 밑에 우리 인체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근육들, 바닥을 이루어주는 근육들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위쪽에 지나가는 장기들이나 또 위에 있는 장의 운동들에 적극적인 자극이 되죠.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들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